천호진 씨 이후에 국민 아버지. 그러니까 국민 아버지도 좀 계보가 있어요. 우리 그 최불암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박해준 씨가 등록이 되면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다. 예, 반응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직 여기 있어. 특히 그 낡은 잠바의 크로스백. 요것도 이 크로스백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는. 네네. 그 크로스백이 그 대본에도 정확히 있어요. 이제 그 가방에 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금명이가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풀어주면서 얘기를 한다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방을 이제 메고 나왔는데 그때 그 가방을 딱 보는데 이거는 계속 메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식이가 계속 메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뭐 말씀드렸더니 그게 또 되게 짠해 보인다고. 맞아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긴 가방에. 제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지갑 들었어요. 낡은 지갑 뭐 있었던 거.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좀 없습니다. 저는 좀 뭐 혹시나 내가 집 주소를 잊어버릴까봐 뭐 이렇게 좀 써놨다거나. 네네. 아니 그 좀 혜준 씨도 어떻습니까? 드라마 찍으면서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제가 20대 때 좀 그 투병을 하셨어요. 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완전히 이렇게 마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그 뒤에 후반부 찍을 때 이렇게 살을 이렇게 빼는데 제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굉장히 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극 중에서 이게 이제 관식 씨가 나중에 이제 아프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요것을 연기하시고자 한 2주 동안 감량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2주 동안 촬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그 격투기 선수나 뭐 이렇게 그 체중계에 올라가는 기 전에 이렇게 물을 많이 먹다가 갑자기 물을 이제 안 먹어버리는 그렇게 하면 살이 그때 얼굴에 빠지더라고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촬영에 그렇죠. 임해야 되는데 되게 어지럽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좀 묻어 나왔는데 감독님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마음은 아팠지만 좋았습니다. 아니 진짜 그 마지막 시인도 그랬습니다마는 벚꽃이 흩날리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이제 병색이 완연해진 관식의 모습이 네네. 진짜 저 어떻게 했지 했을 정도로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또 감량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청춘의 애순이는 아이유, 이 청년의 관식이는 박보검 씨가 그 좀 어떻습니까? 혜준 씨가 중년 관식을 맡게 됐을 때 부담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좀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조금 부담은 있었죠. 어. 혹시나 이제 이게 나이가 든 모습에 이제 실망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은 있었는데 이번 드라마 보면서 와 진짜 보검이가 진짜 살렸다 나를. 왜냐면 이렇게 해서 등장했는데 어쨌든 물론 사람들한테는 좀 이질감이 있겠지만 아니 왜요? 아니 괜찮았어요. 저도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있겠지만 보검 씨가 해준 그 관식이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끔 그 서사가 다 잘. 이미자에서 나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서로 감사해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제이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이가 또 보검 씨 아역 같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잘생겼어. 그 느낌이 또 이렇게 이어지네 보니까. 그잖아요. 어쨌든 그 1인 2역이었죠. 이제 아이유 씨가 우리 또 이제 관식 씨의 딸 역할도 또 하고 금명이도. 애순이의 역할도 하고. 사실은 금명이도 해야 되고 애순이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항상 이렇게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좀 기분 좋게 하고 계속 농담도 하고 지금 너무 어눌하고 지금 말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재밌는 편이거든요.
진짜예요? 예. 진짜 날지나요? 날라다녀요? 현장에서는 뭐 아이고 막 뭐 이렇게 막 진짜 흥을 좀 이렇게 좀 돋우는 편. 너무 분위기 메이커 스타일이시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현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관쪽이라고 부르셨다. 그것도 뭐 그것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재밌게 이렇게 불평불만과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제가 좀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뭐 분장실 가면 분장실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얘기하고. 아유 감독님이 뭘 저렇게까지 뭘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막 좋아하지. 좋아해. 좋아해. 또 저 현장 가면 감독님은 저쪽에서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좀 여기저기 많이 붙는. 근데 계속 감독님 욕만 하시네요. 아닙니다. 오해입니까? 예. 오해입니까? 또 하고. 이게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진짜 성격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어디 얘기는 학시 아저씨가 그렇게 현장에서는 우리 아역들을 잘 챙겨줬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친구의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이렇게 막 밥 먹이고 먹자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되게 자연스럽고 어쩐지. 네, 정말 잘 이렇게 봐주고 저는 이제 그 집에 있는 이제 애들이 또 생각나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 안아주고 하는데 또 촬영하면서는 또 이렇게 막 놀아주고 하진 않고 내 거에 좀 집중하려고 좀 이기적이네요.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촬영장에서는 좀 네. 학시 아저씨가 더 따스했다. 훨씬 따스합니다. 훨씬 따스했다. 나는 돌이켜보니 내 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네. 생각만큼 많이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네. 아까 저기 보고 알았어요. 저 불도저 보고 얼른. 갑자기 왜 시동을 왜 걸었어요? 지금 불도저 얘기 나와서 이거 해주려고? 그만. 야, 그래도 고맙네. 타이밍을 좀 알죠. 그러니까 좀 알아요. 큐 하면 꼭 부탁해요. 네. 네. 아니 그 혜준 씨가 네. 촬영 끝나고 아이유씨 콘서트 네네네. 가셨었어요. 제가 이제 강산에 콘서트를 20대 때 가보고 콘서트란데 처음 가보는데 이거 아니 그난 20년 만에 간 콘서트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강산의 콘서트도 진짜 이게 재밌게 좋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딱 스탠딩 콘서트였거든요. 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처음 이제 갔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무슨 응원봉. 올림픽 개막식에 온 듯한. 체육관에서 원형 경기. 네네네. 선물도 많이 주고. 맞아요. 방석하고 줘요. 네,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진짜 자정까지 앵콜 하면 계속 부르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거죠. 대단해.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으면서도 또 저는 이제 한동안 딸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장실에 이제 인사로 갔는데 이렇게 그거 하면 진이 다 빠지고 살이 쫙 빠져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나의 아저씨 때부터 사실은 아이유 씨랑 근데 그때부터 명절 때마다 뭐 이렇게 보내주고 불청을 담아서도 주고 뭐 명절 되면 한우도 보내주고 인삼도 보내주고 인삼도 저번에 한번 받았고 금영아 아빠 유퀴즈 나왔다. 아니 진짜 매번 명절 때마다 네가 해주는 것도 많고 선물도 보내주고 내가 진짜 선물을 뭘 할지 잘 몰라. 네가 하고 싶은 선물 딱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 바로 내가 너한테 선물해줄게. 뭐 갖고 싶은지 얘기해. 아빠가 크게 한번 쏠게. 안녕.
임상춘 작가님에 대한 얘기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 임상춘 작가님이 요 필명. 네, 베일에 쌓여 있으셔서.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는 잘 안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리딩 때 오셔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인상이 너무 밝고 좋으셔서. 네. 야, 근데 필력이. 네, 네. 대단하세요. 이런 작품을 써 대사들이. 내려간다라는 게. 예.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번에 연출을 맡은 이제 김원석 감독님과는 이제 미생부터 나의 아저씨, 아스달 연대기, 폭삭소. 네 작품을 함께했네요. 네, 네. 예. 나의 아저씨 때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시잖아요. 예, 머리를 미는 장면에서 그때 너무 미안했나 보더라고요. 이 미는 장면 네네네. 실제로 밀어버리니까. 이기고 지구가 어딨다고. 다 각자 자기 인생이지. 그래서 그때 막 혜준 씨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막 이렇게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되게 또 어떤 면은 되게 감성적 여리신 분 마음이 있어서 책임질게요 막 이렇게 그걸 막 공표하고 다니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시 하시는 건가? 삭발한 것 치고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때.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김원석 감독 입장에서는 또 뭔가 마음에 한켠으로는 네네.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제가 막 힘들게 살 빼고 한 것도 한 번 더 제가 어필을 하려고 미안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거의 뭐 김원석 감독님의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예요, 아이고, 지금. 페르소나는 아니에요. 혜준 씨는 어떻게 연기를 좀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별다른 꿈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이모님께서 아마 이렇게 그래도 좀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괜찮은 박효준 씨 괜찮나 인물 보더라고요. 좋으시죠? 그래서 뭐 연극영화과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뭐 좀 급하게 이렇게 뭐 하게 됐는데 덜컥 한예종이라는 한예종에 덜컥 붙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적응은 못했죠.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뭐 연극반도 하고 이랬던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대학 캠퍼스도 좀 즐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2년을 못 채우고 사실은 잘렸었어요. 그래요? 예. 제적을 당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마인드로 오면 버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네네.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너 자퇴를 할래 아니면 그래요, 그냥 맞아요. 우리가 퇴학을 시킬까? 이게 제가 그래서 자퇴하겠다 그런 또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는 퇴학을 학교를 못 다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네 자퇴하겠습니다 하고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갔죠.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이게 너무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연기라는 게. 제가 아는 데가 학교밖에 없으니까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다시 그냥 시험을 봐라. 그래서 다시 이제 공공학번으로 그래서 어쩐지 지금 나이에 비해서 학번이 공공학번으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됐죠. 같은 학교예요? 네네네. 시험을 다시 시험을 보신 다시 거예요? 보고. 네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9학번 분들이 선배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배죠, 9학번 분들이. 근데 9학번 다니셨었잖아요. 네, 다녔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공공학번으로 다니면서 되게 편했어요, 사실은. 왜요? 뭐 선배도 아닌 것이 또 후배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한 지점에 있어서 그렇지. 함부로 못해서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면 좀 동기들하고는 뭐 이렇게 동기하고는- 선배들은 좀 그렇다 쳐도 동기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동기들끼리는 동기야하고 저 좋은 것만 이제 흡수하니까. 동기야하면 또 이제 지금의 00보다 이제 99학번이나 98학번 친구들한테는 그냥 뭐 또 선배님 얘기 듣고 뭐 아니면 형 얘기 듣고 뭐. 상당히 유연하시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박혜준 씨가 상당히 유연하시네. 환경 적응에 빠르시네. 네, 굉장히 뭐 그런. 집에서는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근데 집에다가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적을 당한 적.
자퇴는 얘기하죠. 자퇴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자퇴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아, 집에선 자퇴한 줄 모르셨어요? 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고 있구나. 왜냐면 95년도부터니까 2004년까지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근 10년을 학교에서 제가 졸업 이거는 거의 여고괴담 수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등록금도 네네네네. 이거 등록금 마련이나 이런 것도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너무 고맙죠. 알바를 안 하셨어요? 저는 알바를 사실 한 달을 못 채우고 때려쳤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다들 죄송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생각했던 박해준 씨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꾸준하게 이 방송이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저희가 한번 잘 한번 근데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박해준 씨하고 가까워졌어요. 네. 나의 어떤 이게 좀 자퇴와 네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퇴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박해준 씨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알바도 많이 안 해보셨다면서요? 네네네. 굉장히 저랑 예. 많은 배우분들이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연극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연극판에 오래 있으면 이제 생활고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런 등록금 때문에 막 알바로 막 그래서 사실 그래서 좀 저를 한동안 사실은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부채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니면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네. 그러면 네. 자취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자취했죠. 하셨어요? 자취하고 자취도 하고. 네네. 그럼 자취했을 때 어떤 그 월세나 네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전세로 잘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집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근데 네네. 생각보다 상당히 네네. 집에 의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아니 근데 마음은 항상. 그러니까 부채 의식이 부채의식을. 정말로 이 연을 언제 진짜 끊어야겠다라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끊어내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계속 손을 벌렸거든요 집에다가. 저도 제가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기 전까지 네네네. 차도 이제 좀 네네. 할부를 좀 길게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중후반부터는 제가 좀 냈는데 전반부는 좀 집에 좀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목에 많이 받지는 못하고 정말 이렇게 나름 저도 구색하게 있다가 이제 얼마 좀 이렇게 당장 좀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집에 어머니 아버님께 많이 좀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죠? 뭐 떨어져 있었으니까 기대지는 않았고. 아니 경제적으로 많이 전셋집을 마련. 네네. 예.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네네. 저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많이 못하는 게 저도 좀 이렇게 집에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네네. 잘 그럼요. 벌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충분히 또 그 이상을 또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께 조금 더 그때 받으셨던 거에 몇 배 이상을 좀 이렇게. 그죠? 그냥 이제 설마 나 그 얘기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 잘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뭐 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해드리고 뭐 이런 걸 잘 못 해가지고 좀 삼형제들 막내고 어떻게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제 그냥 진짜 못됐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효도를 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또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자랑하시고 하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금전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조금씩은 해드리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해드렸어요. 이제부터 이제 요구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그게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도 좀 뭐 외람된 얘기는 집안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 두 분이 사실은 그렇게 지장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네. 예.